안녕하십니까. 포커스신문 박명동 기자입니다. 지자체 CEO에게 듣는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김각수 괴산군수를 초대해서 괴산군의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괴산군 성과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데요. 그러면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엑스포가 많습니다만은 우선 유기농 엑스포 상당히 좀 생소한 그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생태적인 삶과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음식 문화, 그래서 이 식품의 안정성을 위한 그러한 도시민들 내지는 하여튼 전 인류가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유기농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많은 200여 국가가 있는데 이번에 2015년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희 괴산군에서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제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9월 18일부터 한 달간인데요. 주제는 바로 생태적인 삶, 시민을 만나다라는 이런 주제로 가지고 환경 문제와 농업 문제를 가지고 생산자와 또 기업체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또 농산물뿐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러한 옷도 화학섬유가 아닌 유기적인 그러한 옷의 문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시멘트나 어떤 이런 거주보다는 정말 생태적인 환경적인 주거 문제, 그래서 의식주를 한꺼번에 모든 국민들께 이게 보여주는, 그래서 유기농업이 무엇인가, 생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아주 정말 값진 생명과 직결되는 엑스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괴산군이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괴산군의 농산물은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다. 그러면서 괴산군의 브랜드를 많이 높이는 이러한 아주 값진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요,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 괴산 첨단산업단지의 유치 효과와 향후 경제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괴산이 대한민국의 정중앙입니다. 바다에서부터 가장 먼 곳. 그러니까 가장 산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산골 지역에 농업만 갖고는 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청정 지역을 유지해 가면서 일부는 공장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 되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봉착돼서 저희들은 이걸 단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개 단지가 이제 있죠. 유기식품산업단지, 발효식품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대제산업단지.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저희들 괴산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그런 농산물 가공단지가 주로 되고, 또 요새 발효하죠. 발효식품의 산업단지, 그리고 또 전자제품의 첨단산업단지. 그래서 좀 공해가 없는 이러한 산업단지 4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고용효과만 해도 한 3,000명 가까이, 한 2,500명, 그리고 인구 유발 효과는 한 7,000여 명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2군데는 이미 토목공사가 들어갔고요. 또 나머지 2군데도 하반기에는 6월이면은 이제 다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아마 내년 말 후년에는 입주가 거의 끝나는 이런 우리 산업단지의 개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괴산군 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와 관광 개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먼저 600주년 이제 계산이라는 지명이 생산 이렇게 된 지 600주년인데 조선조 태종 13년에 이름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계산이 이제 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뭐 600주년 되는 하니까 뭐 이렇게 기념탑도 세우고 타임캡슐도 놓고 각종 문화 학술 행사 또 농촌 체험 행사 등 다양한데 저희들이 뭐 우선 좀 그 중에서 가장 저기 한 것은 이제 이 고추 축제. 고추 축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농산물 축제 중에서 이제 대표 축제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추 축제를 충청북도 차원에서 했었는데 축제 내용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축제로 다 격상을 했어요. 예, 중앙정부의 유망 축제로 갔는데 엄청 많이 사람들이 도시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와서 청결고추 사가고 뭐 대학 찰옥수수 먹고 그 동진천이라는 그 하천이 있는데 생태 하천으로 아주 엄청 좋죠. 그래서 물고기 잡기 대회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문화관광 그 축제가 열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저희들이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전국 최고의 걷는 길, 산막이 길.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오셨던 분들이 축제를 즐기다가 그 산막이 길을 가서 또 이렇게 그런 아주 좋은 길을 가서 자연의 길을 받고 가는 이런 그 문화 행사를 금년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올해 가족과 함께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성불산 생태 휴양 단지 등 산업자원 활용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산이 75%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계산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더 편익을 좀 도모하고 찾는 분들한테 또 조금은 더 좀 콘텐츠가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불산 그 생태 휴양 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선나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일종 일속밖에 없는 미선나무 천연기념물이죠. 또 봄에 가장 일찍 피고 향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미선나무 동산서부터 뭐 각종 휴양림 또 이런 그 펜션 또 자연 생태 공원 또 소나무를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런 그 소나무 공원 뭐 한 4km 되죠 산에 뭐 이런 그 소나무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죠. 그런 그 생태 공원을 한 120억을 한 130억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지금 작년서부터 금년 추진하고 내년쯤 가야지 완공은 됩니다. 교육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야심차게 기숙형 괴산 오성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근데 여기 지금 오성중학교는 바로 이제 우리 군의 충청북도에서 이제 두 군데인데, 저희 두 군은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그 이름은 오성중학교. 그래서 이제 4개면에 있던 그 작은 학교들을 말하자면 폐교를 시키면서 통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농촌에 있는 어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최적의 그 학습 분위기. 그래서 거기서 자고 먹고 말하자면 그 무슨 그 사관학교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역사 사관학교가 있었죠. 민족사관학교처럼. 어쩌면 민족사관학교의 그 작은 축소판. 버전.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너무 시설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뭐 각종 2명씩 쓰는 그 방이 있으면서 학습 끝나면 거기서 자기네 방에서 공부하고 뭐 좋은 사화시설, 목욕시설 다 있고 학습시설 다 있고 하여튼 뭐 지금 현대는 최적의 그러한 그 중학교, 기숙형 중학교인데 이 학교가 들어서면서 글쎄 그 인근면에 인구가 늘었어요. 거기에 보내고자 해가지고 도시에서 오는 거죠. 또 같은 계산군에서도 이면에서 있다가 그 면으로 갑니다. 가물면하고 불정면인데 글로 이제 가는 거고 또 다른 면에 있으면서도 글로 주소지를 옮기고 그래서 이제 기숙형 중학교인데 아마 앞으로 이런 기숙형 중학교가 좀 전국 곳곳에 많이 산재해가지고
이 시골에 또는 좀 학비가 좀 어렵고 이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또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틈틈이 여가 시간에 시간이 나신다면은 여가 시간은 어떤 식으로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가 시간 이제 시골의 단체장이 굉장히 바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찌 네. 보면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출퇴근이 있지만은 출퇴근 이해야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하여튼 틈을 나면 좀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이 역사책을 좀 그쪽 분야를 좀 많이 읽는데 올해는 좀 아주 한 달에 한 권, 12권을 읽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작정을 해놓고 네. 매월 살 책과 이런 걸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로 김정현 씨를 발탁을 하셨는데요. 김정현 씨에게 어떤 활동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김정현 씨 뭐 전국의 안내양.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촬영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뵀는데 너무 우리 계산군하고 말하자면 컨셉이 같은 거예요. 사람에서 풍기는 모습이 네, 네. 예, 말하자면 아주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네. 갖고 있고 또 아주 신체도 단아하고 네. 또 이 뭐 말도 잘하시더라고. 네. 이 어휘력이 아주 뭐 풍부하고 그러면서도 또 도해지 냄새도 안 나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어울리는데 뭐 그 가식이 아니고 네, 네. 그냥 진심이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이거 참 이 양반 아주 보배구나. 네. 그래서 우리 계산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도 흔쾌히 오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맞으면 홍보대사로 대표적인 홍보대사 아직 홍보대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홍보대사로 이분을 좀 오게 하면서 우리 계산에 좀 하는 뭐 농산물 예를 네. 들어 청결 고추, 네. 절임 배추, 네. 대학 찰옥수수, 감자, 뭐 또 뭐 사과, 네. 한우. 어쨌든 그리고 또 청정의 계산을 좀 많이 홍보해 달라는 그런 홍보대사로 위촉을 지난해 하려는데 산막이 길 개장 이어서 이제 양반길을 개장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30일로 연기를 했는데 3월 30일 날 산속에서 네, 네. 거기서 홍보대사 위촉장도 주고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아마 우리 김정현 씨가 계산군을 공사석에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포커스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산군을 발전시키는데 끝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이 뱀의 해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은 뒤로 물러서질 않는답니다. 우리 계산 국민 여러분, 우리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앞두고 또 우리 친환경 농업군의 이 발전상을 대내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이 감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금년에 또 600주년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환경 농업군으로 정말 삶의 질이 높은 계산군을 만들어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도 계산으로 오셔서 산막의 길도 좀 봐주시고 정말 생태가 살아있는 계산을 와서 한번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복지, 관광, 교육 등의 사업이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괴산군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CEO에게 듣는다의 곽명동 기자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예, 잘 들었고요. 올해 이상군의 부동산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